자, 이번에는 새로운 주제 또 레이아웃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거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치한다 그러죠. 즉 여러분들 그 신문이나 잡지를 보면은 그 이렇게 단순하게 한 페이지로 되어 있질 않고 뭐 1단, 2단, 3단이라고 보통 많이 표현하는데, 이런 편집 부분에서는 뭐 다른 말로 뭐 컬럼, 열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이 한 컬럼과 여기 한 단과 그 옆에 또 다른 단이 오고 이런 식의 편집된 그 배치를 많이 볼 겁니다. 자, 그럼 과연 이런 건 어떻게 하는 거냐? 이것도 결국에는 새로운 태그가 필요한 게 아니라요, 디비전을 써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즉 시티 갤러리라는 요 첫 번째 헤드 디비전과 왼쪽에 메뉴 디비전, 오른쪽엔 컨텐트, 아래쪽엔 푸터, 그러니까 아래쪽 밑단에 다른 단을 넣어서 그 디비전을 만들어서 배치만 이렇게 시키면 되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까요? HTML div 요소를 사용한 배치 한번 볼까요? 이거는 굳이 번역을 안 해놨는데, 결국엔 div라는 요소를 써가지고서 요런 배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이그젬플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냥 먼저 한번 결과를 한번 어떻게 나오는지 봅시다. 자, 앞부분에서 봤던 것처럼 지금 시티 갤러리라는 요 그 윗 머리 부분이 있고요. 왼쪽에 런던, 파리, 도쿄라는 이런 메뉴 부분이 있고, 각각의 아마도 완성됐을 때는 런던을 누르면 런던 설명이, 파리 누르면 파리 설명이, 도쿄 누르면 도쿄 설명이 이렇게 나오게끔 만들고 싶은 페이지겠죠. 그죠? 우리가 흔히 만날 수 있는 인터넷상의 웹페이지들, 그리고 아래쪽에 카피라이트에 대한 설명이 좀 있고요. 자, 요거를 어떻게 만들었느냐? 이 왼쪽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소스 코드를 좀 살펴보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하는지 이해가 되겠죠. 자, 바디 부분에 가서 먼저 살펴봅시다. 바디 부분. 일단은 그 위에 스타일을 살펴보기 앞서서, 우리가 지금 스타일을 배우고 있습니다만, 일단 바디 컨텐트 내용은 뭐로 구성됐는지 한번 봅시다. 일단은 바디 안에 디비전 하나, 둘, 그리고 여기 셋, 그리고 넷, div라는 엘리멘트로 4개가 구성되어 있는데요. 자, 차례차례 보면 요거를 각각 서로 다른 div로 설명해 놓은 거예요. 자, 첫 번째 div를 볼까요? div 한 다음에 h1 엘리멘트로 city gallery 하고 city gallery 요 부분이 있고요. 거꾸로 내려가 볼게요. 제일 밑에 건 뭐예요? 자, 밑에 보면 또 디비전에서 카피라이트 해서 요런 그 설명이 있죠. 자, 양쪽 위아래는 됐고요. 그 중간 사이에 있는 거 2개를 볼까요? 두 번째 div 런던, 파리, 도쿄라는 말이 우리가 앞에서 여기서 봤던 이런 내용이 런던, 파리, 도쿄가 있네요. 그리고 세 번째 또 div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런던 하고서 H2 패러그래프 2개가 나오는 게 끝이에요. 자, 그런데 그냥 우리가 아무런 스타일이 없다면 이건 무슨 일이 발생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스타일을 그냥 여기 있는 그 스타일부터 그 슬래시 스타일까지 있는 스타일을 그냥 지워볼게요.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컨트롤 X 지우고 봅시다. 당연히 그 4개가 차라차례 나오면 끝이에요. 시티 갤러리 나와야 되고, 런던, 파리, 도쿄 나와야 되고, 런던 설명 나오고, 카피라이트. 그런데 얘가 배치를 가지고 있었죠. 그 이유는 뭐예요? 이와 같은 그 각각 하나하나의 디비전마다 잘 살펴보면, 첫 번째 디비전은 아이디를 헤더로 줬고요. 두 번째는 아이디를 레브, 세 번째는 섹션, 아이디를 각각 다른 이름으로 줬어요. 그리고 그 아이디에다가 우리가 스타일을 주고 있죠. 헤더 아이디에 대한 스타일을 어떻게 줘요? 파운드 사인, 그리고 그 헤더 아이디 이름, 그죠? 그 다음에 네브라는 아이디를 가진 친구가 스타일 땐 파운드 사인 다음에 네브, 내비게이션의 약자예요. 그리고 섹션, 그리고 푸터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요 각각 하나하나가 서로 다른 스타일을 갖도록 만들어주면 되는데, 특히 이런 그 시각적인 검은색 바탕과 흰색 글씨 뭐 이런 것보다도 얘가 어떻게 이렇게 배치가 되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제일 처음에 다시 한번 요것도 또 우리가 차근차근 한꺼번에 보면은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지우고 첫 번째 것만 볼게요. 헤더만. 자, 헤더를 어떻게 했을까요? 시티 갤러리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배경색을 검은색으로 주고, 글씨를 흰색으로 쓰고, 텍스트 얼라인 우리 한번 본 적 있죠? 얘 정렬을 중앙 정렬시키고, 그리고 패딩을 5픽셀, 그러니까 요 글자하고 요 테두리까지 거리를 5픽셀씩 좀 늘려준 거예요. 뭐
다 이해가 되는 간단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번에는 내부를 볼까요? 섹션과 후터를 제가 일부러 지우겠습니다. 컨트롤 X로. 그 다음에 완성된 건 그대로 놔두고요. 자, 내부를 보니까 어떤 말이 있냐면 라인 하이트 30픽셀, 이거는 그 줄 높이입니다. 그러니까 한 줄을 쓸 때 한 줄의 그 폭을 위아래 그 높이죠. 그걸 30픽셀 쓰라는 얘기고요. 배경색, 이거는 이따가 컬러 코딩 방식을 배울 건데, 그러니까 이거는 그 밝은 회색입니다. 하이트 300픽셀, 이거는 그 디비전의 높이예요. 요 영역을 가만히 보세요. 여기 그 회색으로 된 요 영역의 크기가 높이가 300픽셀이고요. 폭이 100픽셀로 된 여기가 3대 1의 비율로 지금 영역이 만들어져 있는 거고요. 그리고 패딩 5픽셀은 뭔지 알죠? 요 글씨하고 그 보더하고의 간격이 5픽셀. 자, 그런데 새로운 게 하나 나오죠. float left라는 게 있습니다. 자, 어디서 본 적이 있는데 사실은 그림에서도 우리가 플로팅을 시킨다고 했었죠. 뭐냐면은 얘를 왼쪽에다가 가져다 놓고 나머지 공간은 다른 애한테 주란 얘기예요. 나머지 공간이 남으면. 그게 바로 플로팅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요 영역에다 플로팅 기능을 주었으니까 그 나머지 오른쪽에 요 공간을 누가 써요? 그 다음에 오는 글씨가 와서 채워 넣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 번째 디비전인데, 세 번째 디비전을 볼까요? 이제 다시 스타일을 완성시켜서, 지금 이거는 제가 확대해서 그런 거고요. 사실은 적당한 크기가 되면 이런 식으로 나오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근데 이 글씨가 잘 안 보일 수 있으니까 계속 확대해서 볼게요. 자, 섹션이라는 디비전은 폭을 350픽셀로 줬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100픽셀이고 오른쪽으로 또 350픽셀 폭이 들어갈 수 있는 영역이면 거기다 집어넣겠죠. 근데 지금은 제가 확대해서 그게 밀려난 거고요. 얘도 플로트 레프트로 줬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오른쪽에 또 뭐가 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패딩은 다 알다시피 10픽셀, 즉 글자하고 윤곽선하고 보드하고의 거리가 좀 뛰어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후터도 볼까요? 후터는 그 제일 밑에 온 건데 얘는 항상 밑에 올 거예요. 위에 공백이 위에. 자, 제가 이걸 줄여볼게요. 공백이 아무리 많이 남아도 위에, 얘는 위로 올라가 붙질 않아요.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어떻게 만들었는지 볼까요? 아, 클리어. 요러한 기능인데, 이것도 나중에 우리가 CSS 디테일하게 배울 때 좀 더 다시 한번 그 복습할 기회가 있을 텐데요. 어쨌든 후터를 보면요. 그라운드 컬러는 블랙, 알겠죠? 컬러는 화이트, 글씨색. 그리고 텍스트 얼라인 센터, 중앙 정렬. 그리고 패딩 5픽셀, 위아래 좌우 5픽셀 떨어뜨리는 거. 자, 요게 새로운 거죠. 클리어 보스. 클리어 보스는 뭐냐면 아무리 이전과 이후에 공백이 있더라도 그거 다 지워버리라는 얘기예요. 나만 혼자 쓰겠다는 거예요. 클리어라는 건. 그러니까 왼쪽과 오른쪽을 플로팅 시키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는 혼자 항상 여기에 와요. 그러니까 위아래에 공백이 남아도. 그래야지만 요 배치가 이런 모양으로 유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그 레이아웃을 얻게 되는 겁니다. 지금은 가장 간단한 4개로 이렇게 배치를 했지만 얼마든지 요 사이에다가 더 많은 디비전도 넣을 수 있고요. 그 디비전 간의 간격과 아니면 보더를 없애서, 그러니까 완전히 서로 다른 디비전이 아닌 것처럼 얼마든지 배치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디비전을 가지고서 이렇게 배치하는 그런 과정이 한때는 굉장히 유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걸로 대부분의 HTML 파일이, 복잡한 HTML 구성이 됐는데 요즘에는 이것보다 더 세련된 방법을 쓰긴 합니다. 하지만 그 세련된 방법도 결국엔 기본적인 건 이거예요. 그 디비전을 쓰긴 쓰는데 왼쪽으로 플로팅 시키느냐, 오른쪽으로 플로팅 시키느냐, 양쪽을 클리어하느냐, 이런 걸 가지고서 그 다양한 크기의 디비전을 만들어서 그것들이 자동 정렬이 되도록 만드는 그런 다양한 방법들이 우리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HTML5에서는요, 이런 디비전 대신에 굳이 디비전에다가 아이디를 붙여서 쓰지 말고 좀 더 어드밴스된 방식의 방법을 제공해 주고 있는데, 아예 태그를, 이름을 새로운 걸 줘서 헤더, 내부, 섹션, 아티클, 어사이드, 부터 이런 태그를 아예 제공해 줘요. 그래서 그 태그의 스타일을 바꾸도록,
디비전을 만든 다음에 아이디를 줘서 그것의 스테이를 바꾸지 말고 요걸 써도 된다라고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예가 여기 나와 있는데 어떻게 작동되는지 한번 볼까요? Try yourself 한번 보면요. 방금 전에 봤던 것과 동일한 거예요. 그죠? 모양을 보면 똑같아요. 왼쪽에 보면은 근데 디비전을 하나도 안 썼어요. 바디 안에 헤더, 내부, 섹션 이런 이름의 태그를 써버렸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뭘 바꿔요? 아까는 여기다가 디비전이기 때문에 파운드 사인 다음에 HEA 똑같죠? 헤더 이렇게 썼었죠. 여기 없어졌죠. 파운드 사인이. 그 얘기 뭐예요? 얘는 태그 이름이라는 얘기입니다. 얘도 그 차이예요. 이러한 문법이 HTML5에서는 제공됩니다. 하지만 이건 똑같아요. 스타일은 달라진 게 없죠. 내용은 똑같은 걸 쓴 겁니다. 그래야지 이런 스타일의 배치도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엔 이러한 똑같은 작업을 또 테이블로도 할 수도 있다. 근데 이건 절대 권장하지 않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아예 보지도 마세요. 별로 볼 가치도 없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었는데 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거를 배우는 이유는 요즘에는 이런 방식으로 하진 않아요. 하지만 이 플로팅 시키는 것과 양쪽을 클리어 시키는 이런 개념 자체, 디비전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좀 더 세련된 그 어드밴스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을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런 식으로 하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런 배치를 할 때는 근데 기본적인 개념이 요거라는 거는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요건 설명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